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포사격을 가했던 인민군 사군단이 집결해 있는 이 옹진반도에서 떼죽음 당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특종으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원에 의해서 이 옹진반도 일대에서 발생한 인민군 가족 그리고 인민군 본인이 이제 겪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옹진반도 이 해안가 주변은 인민군 사군단, 인민군 해군사령부, 예하부대, 인민군 8전대가 이제 집결해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백령도 바로 위에 초도에는 인민군 해상6전대가 이제 집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겨냥해서 1차 목표를 가하고 이 관문을 뚫고 대한민국 서울로 달려오기 위한 인민군 주력부대의 결집지지요. 자, 이 지역 특히 연평도를 타격했던 옹진반도 하단 이 마을의 인민군 불악에서 떼죽음을 당했던 이 비참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언도 있고 또 평양 24시가 북한 내부에서 이제 취재한 이런 결과를 저희가 결합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역사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본인이 코로나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통제를 가합니다. 군부대가 집결한 마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이 지역을 봉쇄하는데 인민군 본인은 인민군대로 이제 들어가서 봉쇄가 되고 코로나가 걸린 가족들은 집안에 이제 몰아놓고 바깥에다가 대문을 박아서 못을 치고 열쇠를 잠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주 동안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못 나오게. 이런 식의 방역은 전 세계에서 듣도 보지 못한 이제 그런 방역 시스템인데 우리도 초기 때에는 뭐 여러 가지 강하게 방역을 했죠. 그래서 걸리게 되면 병원에 격리시켜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집에다가 가둬놓고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수도도 안 나오고 먹는 게 늘 풍족한 것도 아니고 뭐 장사를 하거나 뭔가 움직여야 쌀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예 그냥 뭐 열흘 이상을 막아놓게 되면 이거는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당시에 김정은 정권이 방역에 거부하는 행위는 즉결 처분까지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걸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제 사람을 잡는 이제 그런 것이 된 거죠. 자, 이 결과 옹진반도 일대에서 인민군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수백, 수천, 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인민군 장교, 군관들이죠. 코로나가 해제가 돼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이런 게 뒤엉켜가지고 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 부대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동요되고 이런 나라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냐는 그런 동요가 지금 막 팽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 김정은 정권이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떼죽음 당한 이후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옹진반도에서 발생한 이 떼죽음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초기 방역에 실패해가지고 무분별한 방역을 이제 각 지역별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도 군별로 대형 건물에다가 임시 방역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몰아놓고 가다 놓은 겁니다. 여기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갖다 먹을 수 있는데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방역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자, 그리고 2022년도 김정은이 대형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미 코로나가 극단적으로 막아가지고 없다고 판명이 돼가지고 김정은이 이제는 코로나 끝났다. 고 해서 이제 대형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2차 팬데믹이 전체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신의주와 해주 쪽에 남포 쪽에서 뚫려가지고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김정은이 주최하는 대규모의 행사를 평양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순식간에 코로나가 확 퍼져가지고 김정은 본인도 결국은 코로나에 걸립니다. 자, 김여정이가 연설에서 뭐 김정은이 고열을 뭐 맞아가지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을 생각했다는 헛소리를 이제 했는데 자, 그 정도로 이제 김정은도 병에 걸릴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퍼진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세 번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게 한 것이 바로 백신이었고 그리고 그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병원이
북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웅압병실이라고 하지요. 혈압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최첨단 중환자 시스템인데 이 웅압병실이 있는 병원은 김정은과 본인 가족 그리고 일부 축군만 사용할 수 있는 봉화진료소라는 곳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 어떤 병원에도 북한에는 웅압병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를 대게 되면 100% 죽습니다. 100%. 면역력이 부족하고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중환자가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김정은 본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감추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로 김정일,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사람들을 굶겨서 300만을 죽인 것처럼 그 엄청난 대학살이 두 번째로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한 이 엄중한 범죄 행각을 우리가 밝히고 다시 김정은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옹진반도에서 발생한 인민군 본인과 인민군 가족의 떼죽음 사건을 오늘 여러분께 또 상세하게 보도해 올리면서 이런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들 또 신속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